중국이 미쳤습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미국의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중 갈등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조차 두 나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은 인정해도 양안 전쟁으로 격화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만에 하나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양안 전쟁은 대만을 무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넘쳐나는 전쟁의 징조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영공에 출처 이상의 풍선 형태 비행물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미국 영공이 적성국의 비행체에 침범당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접한 모든 미국인이 공포의 머리카락이 쭈뼛었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2001년에도 한번 벌어졌었고,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테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의식한 듯 미국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미 공군은 비행물체 포착 즉시 F-22 랩터를 출격, 고도 17.7km에서 AIM-9X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여 목표물을 격추했는데요. 대서양에 떨어진 잔해수거에도 타이콘데로가급 유도탄 순양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위드비 아일랜드급 상륙선거함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해상화력이면 지금 당장 분쟁 지역에 투입해도 손색 없는 화력인데요. 이는 그만큼 미국이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비행물체의 실체가 중국에서 날려보낸 정찰풍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게다가 중국의 정찰풍선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일 북미방공 사령부 사령관은 이전에는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다라며 우리가 파악했어야 할 영역에 감시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령관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시절에만 최소 4번 이상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에 침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격추를 계기로 재조사에 착수한 결과 당시 미군 방공망은 정찰풍선을 단순 미확인 공중현상으로 분류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4차례의 궤적을 역추적한 결과 정찰풍선이 버지니아주 노퍽, 캘리포니아주 코로나도, 괌, 하와이, 플로리다 인근을 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각각 미국의 핵심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일례로 노퍽과 코로나도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한 해군기지가 있는 곳이고, 하와이는 인도 태평양관할 미 해군 제7함대가 주둔 중입니다. 또한 괌에는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앤더슨 공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찰풍선의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의미심장한 경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격추되지 않은 이 4차례의 정찰풍선이 대서양에서 중국에 의해 회수되었다면 심각한 극비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어도 전력 노출은 감소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번 정찰풍선은 최소 13,000km를 비행하며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횡단했고,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경납고가 있는 몬태나주 공군기지 상공을 지나서 격추되었습니다. 만약 격추되지 않았다면 ICBM 경납고의 상세한 위치가 공개되었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성층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정찰풍선은 특유의 느린 비행 속도 탓에 레이더에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정찰풍선 탐지 방법은 육안 관측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10월경 최대 1.2톤의 물체를 고도 30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정찰풍선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아주 단순한 구조의 항공폭탄만 탑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감히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테러나 진주만 공습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아주 명백하게 미국의 방공망은 농락당했고, 비록 정찰풍선이긴 하나 중국에 의해 파괴당했습니다. 이건 안보 상황을 떠나서라도 미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미국도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야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 정도 사달이 벌어졌으면 만에 하나 군사 목적으로 정찰 풍선을 날린 게 아니었어도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당장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주 뻔뻔하게 기상관측용 풍선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한술 더 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격추된 풍선자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이 별것도 아닌 일로 과민 반응해서 중국의 자산에 손상을 입혔고 한 번은 봐줄 테니 자네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반응인데요.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칭 대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온갖 망나니 짓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깡패짓을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중국의 이런 도발 행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 니미츠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시작하자 군함 2척을 파견해 감시했고 2022년 12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비행 중인 미국 정찰기에 6m까지 근접하면서 회피기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 행위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미국이랑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판단으로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거의 준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군함 숫자만 비교하면 이미 2020년부터 무려 340척을 보유하면서 미국보다 약 50척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전쟁대학이 역사적인 해전 28개를 분석한 결과 해전에서는 군함의 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런 추측과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도 절대 쉬운 승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추측입니다. 미국은 핵심 가치 지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정도로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득을 우선시하는데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군사, 민간 양쪽에서 최대 지원국이긴 하지만 직접 미군을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정치적, 외교적 관계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중동만큼이나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였다면 미국은 당장 병력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반면 대만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바로 대만의 TSMC 때문입니다. TSMC는 세계 1위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으로서 전 세계 물량의 9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TSMC의 고객 70%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스탠스입니다. 강대강의 힘겨루기가 된 양안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피해 범위가 크게 뒤바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와 고립으로 운명이 나뉠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정의의 편이라는 건 환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영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